북한의 핵, 여러분은 이걸 위협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자위를 위한 수단으로 보시나요? 오늘 저희는 출처 자료에 근거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자위권이라는 아주 도발적인 시각으로 풀어낸 주장을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문장.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장의 핵심, 그 출발점입니다. 약소국이 제국주의에 맞서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핵보유다. 자료는 이렇게 단언하는데요. 과연 이 관점이 어떤 논리로 전개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이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순서로 한번 논리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바로 자위권 이론입니다. 이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가 대체 뭘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관점의 전환이에요.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북핵 위협이라는 프레임 있잖아요. 거기서 딱 벗어나서 이걸 생존을 위한 정당한 자유권이라는 틀에서 봐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아니, 근데 이런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겠죠? 이 자료는 아주 흥미롭게도 두 나라, 바로 이란과 리비아의 사례를 직접 비교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분석의 핵심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북한은 이란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바로 이거죠. 자료에서는 문정인 교수의 주장을 빌려서 왜 미국이 북한을 이란처럼 다룰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줍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주장을 정말 한눈에 보여주는데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핵탄두 수부터 시작해서 미 본토까지 날아가는 ICBM이 있냐 없냐, 또 내부적으로 얼마나 정권이 안정적인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라는 뒷배가 있느냐 없느냐, 이 네 가지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이란과는 게임이 안 된다, 뭐 이런 논리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리비아 사례가 또 등장합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인데요. 자료는 미국이 북한한테 리비아처럼 일단 핵부터 다 포기해. 그럼 나중에 보상해 줄게. 이 모드를 들이민 순간 사실상 모든 대화가 끝장났다고 보고 있어요. 바로 그게 결정적인 패착이었다고 지적하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이 주장의 가장 역설적이고 어쩌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핵무기가 평화를 지키는 도구라니 말이 되나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런데 이 자료는 그렇다고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왜냐? 핵무기가 결국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니까 그 존재만으로도 평화를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의 논리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을 일으켰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도 커져버린 거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래서 결국 아무도 전쟁의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그런 역설적인 평화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국제 무대에서 좀 더 좁혀서 바로 우리 한반도의 정치 상황으로 들어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 흐름이 정말 극적으로 보이죠. 불과 몇 년 사이에요. 2018년 정말 희망에 가득 찼던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 해에 협상이 깨지고 2020년엔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상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로는 선제 타격 같은 험한 말들이 오가는 그야말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완전히 돌아서 버렸죠. 그리고 여기서 자료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던집니다. 남북 적대 관계는 문재인 정부 때 잉태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험악한 분위기는 윤석열 정부에서 표면화됐지만 그 씨앗,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전 정부가 남북 간의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관점, 이런 주장이 왜 한국 사회에서는 잘 들리지 않는 걸까요? 자료의 마지막 파트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갑니다. 자료가 지목하는 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친북적의 시각,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핵 자위권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적 장치로 이 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들을 근거로 듭니다. 2008년에는 이 핵 자위권 주장을 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나왔고 2009년에는 가수 신해철 씨가 북한 로켓 발사를 축하했다는 발언 때문에 수사를 받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자주시보 기자들이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썼다가 기소된 사례도 언급합니다.
특히 고 신해철 씨의 발언은 이 자료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로켓의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 핵의 보유는 약소국의 가장 효율적이며 거의 유일한 방법임을 인지할 때 우리 배달족이 자주적 태세를 갖추었음을 또한 기뻐하며 바로 이런 시각, 이런 표현 자체가 억압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자료는 국가보안법이 진실을 가두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특정 목소리를 막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논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결국 한반도에 적대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분석은 마지막으로 이런 묵직한 질문 하나를 우리에게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만약 어떤 진실이 있는데 그게 법과 정면으로 부딪힌다면 과연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까요? 이건 단순히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진실이라고 부를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